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되게 쑥스럽네 또. 오늘이 몇 회 강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째 같기도 하고 12번째 같기도 한데 진도 나가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거 하고 댓글로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에 대한 거 해야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이 질문이 그 기운행을 알아야 자체는 진행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던가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질문하셨나요? 겨울 모르면 경로를 알아야 진행되는 원리가 뭔지를 설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지의 진행 순서를 모른다는 게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건 억압을 뜻하거든요. 난 기운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건 기운행에 관심이 없는 거고, 관심이 없다는 건 억압이 돼요.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본인은 그냥 모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뜻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안 한다는 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별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되고, 그래서 기의 운행 순서, 기의 운행로를 모른다는 게 단순히 그냥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몰라서 마음을 가지는 그 자세를 봤을 때 대개는 그 운행을 억압하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안 되는 거라고, 관심 없거나 그게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고. 그게 관심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건 지식에 대한 연관성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고. 왜 기운행 순서나 그 방향을 모르냐고. 그 모른다는 건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를 안 했다는 거고,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 된다고. 그게 인간의 성향에 대한 이유가 하나 되고요. 그래서 수련은 자체는 내가 내 자신을 개조하거나 변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수정시키거나 변혁시킬 때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이거 저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변화를 일일이 챙겨야 된다고. 챙기지 않았는데 내가 변해간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챙기지 않은 부분이 변했을 때는 변했는지 모를 뿐더러 내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얻은 지식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운영하거나 활용할 때도 왜 그랬는지 또 역시 모르게 된다고. 내 몸이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점점 늘어나는 과정인 거지, 그건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한 만큼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또 자천 진행이나 진행 과정, 운행상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그 기라고 하면 기의 운행을 알아야, 알고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내 자신에게 추진력이나 그렇게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경 써야 되고, 의식적으로 계속 떠올릴 건 없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알고 있는 대로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자천이지 저절로 되거나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자천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 의해서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어야 하나?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나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기의 운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의미를 모르면 이제 그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약간의 충격을 받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몰라서 생기는 불편함이나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수련하다 보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는지, 아니면 고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하려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뭔지 알려면은 결국은 몸에서 직접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두 개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고 하라고요.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변하는지를 알려면 알고 있어야 공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련할 때 그냥 이루어지거나 쉽게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없거든요. 항상 불편함이나 어려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알아낼 게 너무 많은 과정이에요. 그래서도 그래요. 지적인 추구가 많은 부분이 또 자천이라서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 설명 더 해야 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설명을 안 들으시나? 왜 이렇게 궁금한 게 없나? 저는 이렇게 16이지. 그리고 저번에 이 질선과 나의 대화를 뭐 읽기만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야 될 게 설명하려면 한들 것도 없는데, 이 중에 설명해야 될 거는 좀 아쉬움을 느끼는 건, 여기서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이어트가 자천이냐 아니냐로도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다이어트가 자천이냐면, 자천이라는 게 저는 일종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충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충족이나 만족감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면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해야 돼요. 만족스러워야 된다고. 그런 충만감이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내부에서 충만감이 일어나려면은 내가 그 안에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흥미나 또는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냥 재미도 없는데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자천도 재미있어야 돼요. 자천도 재미를 못 느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만족감을 느껴야 돼요. 만족감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또 정말 하고 싶으니까 내부에서 감정이 일어나니까 할 때 오래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 또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때 거기에서 또 역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듯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자천이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개조하고 있는 거고 변혁시키고 있다. 그게 다이어트라고 하든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 모두 그게 자천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럼 이기적으로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만족이 자기만을 위하는 것만 해서 느끼지 못해요. 나 자신의 행복만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 이상 더 해야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나 혼자 행복해서 느껴지는 만족은
그렇게 그것만을 느끼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북이 작은 거죠. 그릇이 작은 건데 나중에 가면 그것도 살다 보면 커지면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만족과 행복, 충족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다양한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지, 어디서 충족을 느끼는지를 관찰할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소하든 거창하든 그게 좋으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충족이 돼야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안에서 억압이 일어나고 상실감이라든가 피해망상이라든가 자기만 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불편한 생각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충족을 느껴야 돼요. 충족되지 않는 거 충족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일어나서 나중에 그로 인해 생기는 나쁜 점, 아니 생기는 현상들이 있어요. 억압시켜놓은 자기 감정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해서 충족되지 않거나 만족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걸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넘어가야 돼요. 충족을 시켰는데도 계속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그건 성향이에요. 그런 성향이 태어난 건데 그런 성향을 만든 건 역시 자기 자신인 거죠.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기 성향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 역시 자기가 어떤 충족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지를 찾아가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되는데 자기를 관찰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만족을 느끼는지, 어디서 재미를 느끼는지부터 찾아가는 거죠. 그 재미를 느끼는 그 부분이 내 욕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성격인 거고. 그럼 왜 내가 그런 성격인 건지, 그런 충족을 요구하는지 그것도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그 수도라고 하면 거창하거나 그 비현실적인 부분을 추구하거나 상당히 어렵게 형이상학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도 해요. 말은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써있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죠. 좀 사소하고 좀 현실적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해서 도를 닦게 된다고. 거창한 목적을 위해서만 얘기하면 그건 현실과 동떨어져요. 이상한 세계를 꿈꾸는 비현실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건 도가 아니에요. 도는 그렇게 거창한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비근한 데에서부터 가깝고 천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거창한 척하지 말고 대단한 척하지 말라고. 아주 작은 욕구, 사소한 욕구에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래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럼 진도를 나갈까요, 오늘은? 45페이지 득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꼭 본론 들어오면 질문 안 하고 그냥 침묵해. 일단 나중에 얘기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질문은 강의 시간에 하라고. 강의 시간 기도할 왜 때, 질문하면 아니, 내가 너무 저기 힘들어. 허프고님이 요즘에 기도를 하시는데 정제를 하시는데 가피를 많이 주변이 좋아진다라고 그러면서 좋은 건 좋은 건데 나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는 뭐 주변이 좋아지는 건 좋지만 수행하고는 멀어지고 가피 받는 거에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매진하다 보니까 수행은 스님들만 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태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게 기도 정진하면서 이렇게 가피를 받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기서 자꾸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아까 여쭤보고. 좀 기도에서 값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즉 기도에서 값이 주는 그건 누구야?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안 보이는 세상. 애매한 말이네. 그래서 천안에 무슨 사찰을 다니시나 보죠. 그런 식으로 그걸 듣고 뭐 기도도 수행이니까 형이 맞으면 그 맞게 가시라고 나한테는 그런 얘기는 나이 맞는 건 나이 맞춰서 가겠다. 그냥 그 잘라 끊어버렸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그 한 얘기 중에 이 기도를 하니까 나도 좋아지고 주변도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아니까 걱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수행은 스님들 그런 건지 하는데 내가 무슨 수행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자세히 그분은 책부모님한테 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기도를 해서 뭘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좋아진다던가 뭐 주변이 좋아진다던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라면 좋은 건 좋은 건데 오히려 수행에서는 오히려 수행을 하려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의지하려고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게 좋은 건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벗기는 거잖아요. 거기는 복인데 벗기는 거하고 수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기도도 수행이죠. 기도가 수행인데 기도한다고 해서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향점이 문제예요. 지향점을 보는 거죠. 지향점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을 빌고 있는 거죠. 복을 비는 건 그냥 복을 빌고 있는 거지. 그걸 기도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뭔 질문을 필요해요? 기도한 게 아니라 복을 빌었다니까. 그러니까 지향점을 보라고. 지향점. 하는 행동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지향성이 뭐냐가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의도를 보라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또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의 지향성이나 의도, 그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필요 없어요. 복 빈 거잖아요. 복 빈 건 복을 빈 것에 도하고 연계시킬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것도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느끼니까 그 자천이라고 얘기하면 예, 그건 또 맞아요. 그런 의미라서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서까지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건 뭐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논할 복은 아닌 거죠. 우리는 그 정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선을 긋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위험성이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선을 긋다고 해서 자만하면 또 마찬가지로 선을 긋는 그 말이나 행동을 보는 건지 선을 그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을 보겠다는 건지에 따라서 말은 달라지겠죠. 그들과 선을 그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제 말의 지향성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 의도를 이해하겠죠. 항상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을 보고 있는지 그 의도를 보고 있는지 그 보는 사람도 역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말하는 것에서 뭘 캐치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도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 비난인 건지 아니면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뭘 배우고자 하는 건지 그렇다고요. 45페이지 뜻도요. 자천하려고 한다면 이것부터 알아야 해요. 인간과 인간 아닌 것들, 즉 모든 우주 만물은 자천을 해요. 그래서 자천이란 자신의 초월을 욕망하는 것이고 이건 모든 만물의 공통된 욕망이에요. 무생물이라고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욕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욕망하고 있는 거고 또 욕망을 충족하려는 것이고 그 다양한 방법은 외부로 향하는 마음이죠.
만물은 자신의 외부를 알려고 하고 또 알리고 있어요. 소통과 교류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해 커지고 확장하고 자신을 알고 변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에서 보면 이 무생물이나 이런 것들도 감정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돼요. 이들의 감정이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 같이 유교에서 말한 그런 식의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유교에서 분류한 인간의 감정이에요. 희노애락, 애, 오, 욕, 칠정이든 인간의 마음은 7가지나 5가지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확장하는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냄새 하나가 감정 하나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냄새를 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와 냄새는 비슷해요.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냄새가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기의 성질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느껴지는데 꼭 냄새를 느낀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느끼면 이건 누군지 알겠는데 꼭 그게 냄새 같아요. 그래서 냄새와 기회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어떤 냄새를 맡으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걸 느껴보셨어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더라도 그때 내 주변에서 똥냄새가 나면 그 환경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꽃을 본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아름다운 이성을 본다 하더라도 그 시궁창에 앉아가지고 별 이상한 냄새가 같이 보고 있으면 역겹게만 느껴져요. 그 이성이, 이쁜 이성이. 그렇죠?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못생긴 여자 볼 때 향수가 그 여자와 상관없는 마음에 드는 향이 지나가고 있으면 그 여자가 이쁘게 느껴져요. 감정이.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냄새 하나의 감정 하나라고 봤을 땐 그 개 같은 경우는 인간의 10,000배 이상의 그 냄새를 맡는다고 했어요. 단순 비교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 세상에 우리가 냄새 맡는 것보다 더 많은 냄새가 있어요. 수천 가지이거나 수만 가지일 수도 있다고. 얼마나 많은 냄새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고, 얼마나 많은 냄새가 있는지 모른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냄새 하나에 감정 하나면 수천 가지 이상의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상한 논법인가? 그렇게 우리는 그 평상시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면 그냥 뭐 슬프고 즐겁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고 삭막하고 외롭고 뭐 그런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식의 감정밖에 없다고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본인이 이 말에서 속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외로움, 우울함, 기쁨, 슬픔, 좋음, 쾌락, 이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내 감정을 갖다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없는 거, 단어가 없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느꼈어도 이건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요. 분명히 어떤 뭔가 나쁜 감정을 느꼈는데 말로 거기에 해당한 말이 없을 경우 그 감정은 별 힘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상당히 멍청해요. 분명히 자기한테 안 좋은 거 지나갔는데도 그게 말이 없으니까 별 의미 없이 지나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웃기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말이 없으니까 있는지 모르는 것도 되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분명히 뭔가 있는데 거기에는 단어가 없으니까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에요. 투명 인간이 돼버려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분명히 있는데 감지를 못해요. 감지 못하는 이유가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어가 없어서 그래요. 이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많아. 찾아보세요. 별거 많아. 별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감정들이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그거 다 속고 있는 거라고요. 엄청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상당히 무식하다고 보죠. 네가 느끼는 감정 몇 개냐고 물어보면 감정 몇 개 느껴봤어요?
세워봤어요? 하루에 하나씩 감정 느꼈다고 해도 되는데 안 그래요?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감정 분명히 다르잖아요. 똑같은가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다른 게 맞잖아요. 다른 게 맞는데 다르다는 건 몰라요. 우리는 항상 같은 감정이 맞거나 어쩌다 강하게 느껴오는 그 감정만 느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감정이 지나가도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느꼈을 때 상실감을 느끼죠. 그냥 막연히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막연히 뭔가 내가 상실감, 피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뭔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 같이 충족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있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을 넘어가 살면 그런 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4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진짜 그 30년을 충족시켜가면서 충만되게 30년을 보냈는지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 빠져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감정이 다 빠져나가 있어요. 100년을 살아도 우리는 이름 지어져 있는 감정 몇 개밖에 느낀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뭐 설명을 할 여기까지 왔을까? 그 감정이요. 감정의 그 종류가 그렇게 많다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을 다르게 하면 이런 감정도 있다고요. 이게 돌이요? 나무요? 이게 돌이, 이 돌도 감정이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건 자기 감정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돌의 감정이에요. 방법이 없죠? 이름이 없어요. 이 돌의 감정에 대한 이름이. 내가 돌이 아니기 때문에 돌의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고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걸 딱딱하니까 고체라고 하거나 나한테 아픔을 주니까 통증을 주는 그 물건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에게 저항을 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항을 주는 거잖아요. 이 고체라는 게 딱딱함이라는 게 오행으로 말하면 금기인데 이런 식으로 밖에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감정은 아니에요. 이 돌이 표현하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보는 감정인 거죠. 반사된 감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돌의 감정이에요. 이 돌이 예보를 발산하고 있는 감정이 지금 우리가 돌을 보는 그 방법이에요. 어려워졌나 갑자기? 어쨌든 그것도 넘어가면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감정이 있어서라고. 이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나도 똑같이 존재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서로 통한다고요. 얘도 존재하고 싶어서 있고 나도 존재하고 싶어서 있어요. 이것도 감정이에요. 같은 감정으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없죠? 이것도 말이. 얘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도 감정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는 무생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물과 무생물로 분류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물이기도 하고 무생물이기도 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정의되어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말이 없는 게 많아요. 말이 없는 거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말씀 파묻혀야죠. 네, 우선 말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말을 배워서 그래요. 처음 배울 때는 어차피 애들이 그냥 따라하면서 배운 건데 어느 날이 넘어갔으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는 그런 방구형, 약간 돌아보는 거예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른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주 오랜 옛날에는 그걸 가르치잖아요. 말을 가르치잖아요. 언어를 가르쳐요. 옛날 가르치는 것들이 그게 그 논어나 그런 데 보면 옛날 사람이 뭘 배웠다고 나오면 글을 배웠다고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6개 배웠다는 걸 뭐라고 그러지? 근데 거기에 글을 배운다고 했는데 거기서 글 배우는 게 뭐 지금 한문 배울 때 가차, 형성, 상형 이런 식의 배운다고 나오잖아. 그거 배울 때 단순히 가차법이나 성형법이나 상형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의 원리, 말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말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건지를 배우는 거예요. 법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왜 법칙이 있는지부터 가르쳐야 돼요. 말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말의 주인이 되려면 말이 뭔지를 알아야 주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왜 만들어 왔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걸 유도하고 있고 의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 만드는 방법이요. 그래서 이하 같은 사전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식의 사전을 만들었겠냐고, 옛날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만드는 사전의 이유와 동양인들이 만드는 사전의 이유는 달라요. 동양인들은 그것 때문에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말 만드는 방법 때문에요. 근데 서양인들은 글쎄 그들이 왜 만들었을까? 서양인들은 원래 정의하고 분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인데, 그들도 분명히 공부를 가면 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잖아요. 철학하기 위해서는 말부터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거 인문과 철학, 사고체계를 위해서 분명히 말을 만들어지는 면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동양은 좀 더 근원적으로 하는 거죠. 말을 만드는 인간이 되라고요. 말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려고 한 거인 거고, 서양은 뭐 좀 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위해서, 아니면 학문하는 사람들이 자기 학문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거나 그랬을까요? 제가 서양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의 전통에. 근데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죠. 사라지는 이유는 전 잘 몰라요. 역사는 저도 잘 모르니까.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